네, 위안화의 변동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시장의 영향은 무엇인지 이슈 진단을 좀 마련해봤는데요.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하이투자증권의 박상현 상무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중국 이슈가 요 며칠 사이에 굉장히 뜨겁습니다. 특히 위안화의 환율 변동폭이 조금 커지고 있습니다. 대달러 대비 가치가 절하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위안화는 달러 대비 절상이 돼서 6위안대 초반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해석이 좀 분분하던데 상무님은 어떤 진단을 내리고 계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위안화 가치가 1월 중순 이후 약 한 1.4% 정도가 환율이 상승, 위안화 가치가 이제 절하가 됐는데요. 사실 이제 1.4%라고 하면 웬만한 통화에서는 큰 문제가 되는 그런 환율폭은 아니지만 위안화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절상이 되던 통화가 갑자기 일시적으로 큰 폭으로 올랐다는 점에서, 가치가 절하됐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시장의 우려가 사실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시각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인민은행의 위안화 가치 절상의 어떤 속도 조절론 또는 이제 경기 부양 차원이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데요. 결국 이제 전인대 이후 위안화 환율 변동폭이 현행 0.5% 플러스 마이너스 0.5%에서 1%로 확대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위안화 절상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사전에 인민은행이 조금은 좀 위안화 가치를 절하시키고 가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국 경기와 관련돼서 사실 중국 정부가 내수 부양 차원에서 내수 부양을 통해서 경기를 이제 회복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됐지만 그것이 잘 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조금 수출 쪽에 좀 힘을 얹어주기 위해서 위안화 가치를 좀 절하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이제 긍정론 쪽에서 보면은 별 문제가 아니다라는 쪽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좀 부정적인 시각에서 본다고 한다면 주로 이제 글로벌 IB 쪽에서 보는 것처럼 차이나 리스크의 전조 현상이 아니냐. 우리가 그동안 이제 중국 리스크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근에 보면 그림자 금융으로 대변되는 자금 경색 또 신용 경색 문제에 대한 우려가 상당 부분 있었고요. 또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 자체가 상당히 이제 과열을 보이면서 정부가 이제 부동산 대출 자체를 단기적으로 이제 금지시키는 그러한 가능성이 좀 제기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 중국에 들어갔던 한머니 자금들 자체가 지금 좀 빠져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 결국 이제 중국 경기의 어떤 경착륙 우려를 이미 선반영하는 어떤 이러한 흐름이 아니냐는 좀 상반된 시각이 좀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 시점에서 당장 어떠한 것들이 맞다라고 딱 단정짓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결국 3월 전인대 이후 흐름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결국 3월 전인대 이후에도 이러한 위안화 절하 흐름이 계속 된다고 한다면 조금은 저희가 좀 위험한 신호로 좀 받아들여야 되는 것들이 아닌가. 다행히 전인대 이후 다시 좀 안정을 찾는다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 인민은행의 어떤 속도 조절론에 좀 힘을 얹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오히려 좀 중국 경기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3월 전인대 이후에 어떤 흐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다만 중국 정부가 또 중국 인민은행의 외환 보유고 자체가 워낙 지금 막대한 외환 보유를 보이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외환 시장의 조절 능력은 좀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렇게 급작스러운 절하 흐름이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일단은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외환 보유고는 현재 3조 7천억 달러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다고 이제 평가되고 있는데요. 환율이라는 것이 달러 위안화 환율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오른다는 것은 달러 가치가 오르고 위안화 가치는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네. 누가 주도하느냐의 문제죠. 지금은 네, 그렇죠. 위안화를 조작하는 공개시장위원회 중국이 주도하기 때문에 일단 전인대가 끝나 봐야지 이 환율 추이를 볼 수 있고 만약에 미국이 주도하는 달러의 가치 상승이라면은 이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예, 보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논리가 아주 정연합니다. 자, 이제 시장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손바닥이 마주쳐야지 박소리가 나고 이 파장이 쭉 가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중국과 미국, G2라고 하는 쪽에서 엇박자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소리가 안 난다는 얘기인데 이 파장과 파동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글쎄요, 지금 큰 흐름에서 본다고 한다면 주식시장 자체가 올 한 해 조금 좋아질 거로 좀 기대는 좀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말씀하신 대로 좀 중국과 미국의 흐름, 특히 어떤 큰 파동 흐름에서 봤을 때 주식시장이 좀 장기적인 흐름을 가려고 한다면 결국 펀더멘탈 자체가 결국 경기 자체가 좀 좋아지는 큰 그림을 갖고 가야 되는 부분인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그림이 사실 좀 잘 아직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표와 날씨 영향도 있지만
삼저 효과가 조금 미국 내에서 약화된 것이 아닌가. 제가 삼저 효과라는 부분 자체는 저금리 기조, 또 하나는 저에너지 가격, 그리고 저임금 이러한 것들이 미국의 어떤 경기 회복, 기업 이익 자체를 상당히 그동안 지탱을 해왔지만 최근에 정책들이 테이퍼링을 이제 양적 완화를 좀 축소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고 또 날씨 영향으로 뭐 천연가스 가격 자체가 급등하는 그러한 것들의 영향으로 미국의 삼저 효과가 약화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본다면 미국 경기가 조금은 단기적으로 좀 숨고르게 들어가는 상황들이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앞서 뭐 위안화 부분도 얘기를 했지만 삼고 현상 자체가 좀 계속되고 있다. 지금 과잉 투자 부담, 과잉 유동성 부담, 또 시장의 부동산 과열 시장이라는 이 삼고 현상 자체가 지금 있다고 한다면 경기 자체가 그게 단기적으로 큰 반등 모멘텀을 좀 갖기는 좀 어렵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단기 파동 뭐 이렇게 좀 출렁거림이 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3월 중순 이후 조금은 지표들 자체가 좀 정상화되는 이후에 과연 이러한 경기 자체가 일시적인 현상인지 조금은 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그림인지 하는 부분을 좀 판단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결국 3월 중순 또 뭐 한 4월 초 정도 되겠죠. 결국 3월 지표들 자체의 흐름 자체가 조금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경기에 대한 확신이 좀 쓴다고 한다면 조금 주식시장 자체가 좀 상승 흐름을 좀 장기적으로 탈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 좀 도래하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글로벌 G2, 미국과 중국의 어떤 그 조율, 이 문제가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업종과 종목 중심의 이제 개별 시장, 개별 모멘텀 시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또 어제, 정부가 정책적인 변수를 또 내놨습니다. 자, 이런 것과 좀 묶어봤을 때, 향후 전략, 그리고 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주식시장의 평가는 어떤 쪽으로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자체는 뭐 일단 큰 그림을 그렸다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일본의 아베노믹스와 좀 비교를 해본다면 아베노믹스 자체는 사실 통화 정책을 가진 단기 부양 정책인 부분들이고요. 어저께 정부가 발표한 또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경제 체질을 변화시키기 위한 중장기 어떤 큰 틀입니다. 그래서 뭐 주식시장에는 뭐 중장기적으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그렇게 큰 어떤 임팩을 주기는 사실 좀 쉽지는 않은 상황으로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어저께 발표된 그 여러 가지 그 액션 플랜 중에서 좀 주목되는 것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좀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하나는 그 벤처분입니다. 여하튼 4년 동안 그 4조 원 정도의 지금 벤처 투자 조성을 하겠다. 벤처 투자에 돈을 집어넣겠다고 한 부분은 과거 DJ 정부 시절의 어떤 벤처 부분과 약간 유사한 정책이 됐다는 측면에서 주식시장 입장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부분은 그 내수 활성화 관련돼서 서비스 부분을 활성화하겠다는 부분 역시도 결국 그동안 수출 너무 의존적인 국내 경기의 어떤 체질을 변한다. 또 국내 내수 또는 종목들의 업종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좀 그것도 역시 조금 주식시장에서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인 거고 또한 부동산 경기도 뭐 여러 가지 좀 정책이 다소 좀 엇갈려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한 판단을 내리긴 좀 쉽지는 않지만 여하튼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지지하려는 노력은 분명히 저희가 확인을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 또 뭐 LTV나 DTI 규제 자체도 좀 완화시킨다고 한다면 주식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단기적으로 수혜 업종을 좀 찾기는 어렵긴 하지만 뭐 벤처 투자붐이라든지 또 내수 활성화 이러한 쪽을 본다고 한다면 뭐 IT와 신기술과 관련된 쪽의 어떤 업종이나 종목들 자체는 조금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내수와 관련된 종목 부분도 역시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 전체 흐름을 보게 되면 최근에 뭐 외국인 자금들이 그나마 조금 좀 우호적인 환경으로 조금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동안 우리나라 외국인 순매수에 조금 악영향을 미쳤던 것이 일본의 그 엔화 약세에 따른 일본과 한국의 롱쇼 플레이였는데 그렇죠. 최근 일본의 그 엔화가 조금 주춤을 해줬고 또 2분기에 일본 그 GDP 성장률이 소비세일 인상 때문에 여하튼 그 침체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본보다 한국이 상당히 롱 쪽으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 외국인 수급 면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한 가지 과제 자체는 경기 부분, 앞서 말씀드린 경기 펀더멘털이 언제 좀 회복이 되는 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인데 그 흐름 자체는 결국 3월 말 4월 초에 어떤 지표 흐름을 보면서 저희가 좀 확인을 해야 되면서 거기에 맞는 대응 전략을 좀 가져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들어야 되겠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내주셨는데 이 여의도에서 오시는 동안 또 차량이 막히는 바람에 내용이 참 일목요연하고 정리가 잘 되니까 귀에 쏙쏙 잘 들어옵니다. 네, 오늘 그 마켓 진단을 좀 해봤는데요. 하이투자증권의 박상현 상무가 도움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